안녕하세요. 아리경제TV의 오늘의 경제 뉴스입니다. 최근 부동산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벼락거지라는 신종 단어가 등장했었죠. 그저 열심히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거지가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요즘 부동산, 주식, 코인 등 다양한 재테크 다들 뭔가 하나씩 하시잖아요. 이미 부동산은 넘사벽이라서 현금 부자 아니면 쉽게 뛰어들 수 없는 시장이죠. 주식은 동학개미, 서학개미라는 신종어가 생기면서 코스피가 3,000원 선을 넘고 연일 뜨거운 시장입니다. 그와 함께 새롭게 떠올랐던 게 비트코인인데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서 가격이 엄청 급등했었죠. 요즘 코인 열풍도 장난 아닌데요. 이대로 괜찮은 건지 오늘은 코인에 대한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아시아 경제입니다. 돌아온 비트코인. 비트코인 광품 이번엔 다를까? 비트코인의 시세 및 시가총액이 지금 변화인데요. 이거 달러 기준입니다. 2016년 12월 이때 896달러. 2017년에 좀 올랐죠? 19,149달러. 지금 2021년 2월 57,502달러라고 합니다. 가치가 엄청 뛰었죠. 비트코인이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한 개당 5만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서 시가총액도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테슬라의 시총을 넘어섰다고 해요. 2017년, 18년과 같은 비트코인 광풍이 불면서 이번에는 가상통화가 주력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에도 광풍으로 끝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7, 18년에 비트코인 광풍이 한번 불었었는데 이때는 다 떨어졌었죠. 좀 뭐라고 해야지? 이때 코인 했던 사람들은 손해 많이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투자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가상화폐가 가상화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진짜 이제 화폐로 쓸 수 있다. 그렇게 되면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더 많이 확대가 된 것 같은데요. 풍부한 유동성으로 3년 전에 광풍을 재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2017년에서 18년 초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었고 풍부한 유동성은 가상통화로 유입되고 가상통화의 급등에 일조했다고 합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는 3년 전과 비슷한 점은 유동성 증가를 들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늘어난 유동성이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가상통화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면서 밀어붙이는 힘이 크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 수급의 주체가 개인에서 기관으로 변한 것도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 그 2017년, 18년 당시와 다른 점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개인이 비트코인 광풍을 주도했지만 이번에는 기관이 중심에 있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해 마스터카드, 모건 스탠리, 블랙록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거나 관심을 보이면서 가격 상승에 불이 붙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된 보고서를 통해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전기차의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의 뉴욕 멜론 은행 이곳에서 비트코인을 취급하겠다고 밝혔고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도 가상 자산 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에서도 이 가상자산 결제가 가능하다. 그럼 이게 사실 비트코인이 그냥 가상화폐로 끝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또한 여기 미국의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도 비트코인 투자에 가세했습니다. 블랙록의 글로벌 채권 최고 투자 책임자인 닉 리더는 최근 우리는 비트코인에 조금 손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대훈 SK증권연구원은 이제 가상통화는 바야흐로 기관 투자자의 시대가 되었다면서 테크 기업들이 포문을 열었고 굴지의 금융사들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연구원은 캐나다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를 승인했고 애플페이가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면서 애플도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등 향후에도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출은 보다 가속화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단순 자산이 아니라 결제 수단으로의 부각, 이게 다른 점인데요. 지금 이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미 달러화의 접근성이 크게 제약되어 있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및
자국 통화 가치가 높은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는 중남미, 아르헨티나 등에서 중소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국제교역 결제 통화로 사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페이팔 및 자회사 벤모 등 간편결제 서비스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가상통화 거래 및 결제 서비스 사업 진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치 저장은 물론 지급 결제 수단으로의 비트코인 위상이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전자결제 대행 업체인 다날, 유명하잖아요. 이 다날의 자회사인 다날 핀테크는 페인코인 앱으로 전국 6만여 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페이코인은 다날 핀테크가 지난 2019년에 선보인 블록체인 기반 가상 자산 결제 플랫폼으로 페이코인 앱 내에서 비트코인을 페이코인으로 전환해서 편의점 등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차이점에도 높은 변동성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데요. 이 이코노미스트는 과거와 달라졌다고는 하나 변동성이 너무 커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루 만에 가격이 급등락하기 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의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어 분쟁의 소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옛날이랑 다르게 지금은 수급 자체를 개인보다는 기관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또한 이렇게 결제 수단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좀 예전 2017년, 18년 그때랑 지금이랑은 좀 다른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테슬라 파이낸셜 뉴스 때요. 테슬라가 전기차보다 비트코인으로 돈을 더 벌었다고 합니다. 지금 연간 실적이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죠? 쭈쭈쭈쭈쭈 그래프 올라갔는데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나서 급등했어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발언했던 것 중에 2021년 2월 2일 나는 비트코인 지지자다. 2월 8일 15억 달러어치 매수했다. 이때 굉장히 많이 올랐죠. 금액이. 2월 19일 비트코인 안 사면 바보다라고 했는데 2월 20일 어제가 아니죠. 토요일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좀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투자 열풍에 불을 붙였던 일론 머스크가 이게 지금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지금 비트코인 투자로 벌써 10억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비트코인으로 10억 달러의 평가 이익을 올렸을 것이라며 이는 지난해 전체 자동차 판매 순익보다 많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좀 지금 너무 급성장했고 너무 많이 코인 값이 올라가지고 많이 이제는 끝물이다 막 이런 말도 좀 사람들이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거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갑자기 진짜 빅쇼트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무래도 지켜보면서 조심조심 그러니까 한 번에 몰빵해서 아니면 또 진짜 돈을 빌려서 대출받아서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내가 시장 상황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디지털 타임스입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인데요. 내년부터 이 비트코인 양도세 20% 과세하겠다. 기본 공제 250만 원. 주식과 가상화폐 과세 차별. 지금 세금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로 생긴 그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생긴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20%의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는 거거든요. 가상화폐 양도세 기본 공제액은 엄청 커요. 250만 원씩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비트코인을 팔았어. 1000만 원의 수익을 봤어. 그럼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 20%를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00만 원 수익 받는데 150만 원은 세금으로 걷어가겠다는 거거든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가상화폐 양도 차익에서 기본 공제 250만 원 외에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을 그런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의 20%의 세금이 붙는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20%라니. 정부는 의제 취득가액제를 도입해서 투자자가 실제 취득한 가격과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어 만약 5천만 원 벌었어. 근데 올해 말 시가가 1억이다. 그러면 이 세금 계산에서 유리한 1억에다가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겠다. 여기다 지금 20% 내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 올해 연말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조금 지금 청문도 올라왔다고 해요.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과세에서 정부가 주식과 가상화폐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데요.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트코인은 250만 원 이상, 과세 주식은 5천만 원 이상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게 지금 38,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세 기본 공제액이 2,500만 원인데 비해서 2023년부터 부과되는 주식 등 금융투자에 대한 양도세 기본 공제액은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왜 주식이나 다른 금융으로 돈을 번 거는 5천만 원까지는 공제하는데 가상화폐는 250만 원부터 공제, 250만 원 넘으면 무조건 세금 내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250만 원은? 너무 작잖아요.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이거 열받을만 하죠. 잘 나가는 비트코인의 세금 폭탄. 이르면 돌려주냐. 부글부글. 지금 진짜 비트코인 지금 1,000만 원 벌면 세금 150만 원 내라는 건데 상속 증여해도 과세입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보면은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그래서 내년부터 지금 매기겠다고 하는 건데 이 정부의 발표의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르면 돌려주냐, 손실 보면 금액 보전해주는 건 없나 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국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도 안 하면서 세금은 뜯어내겠다고 하나 국가가 세금을 거두려면 거래 활성화나 안전 보장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지 가만히 있다가 걷어가기만 합니까? 라는 반응도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약 6,400만 원대로 고점을 높였는데요. 코인 시장이 되게 활발하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이거 세금 진짜 폭탄이죠. 이 정도면 250만 원은 공제. 다른 금융자산은 5천만 원까지잖아요. 5천만 원까지 투자해가지고 재테크 해가지고 불리는 거 괜찮다. 근데 지금 왜 비트코인으로는 250만 원까지만 비과세인지, 이거 왜 250만 원까지만 기본공제액인지 진짜 너무 차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 조금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시끌시끌할 것 같기는 합니다. 앞으로도 아리경제TV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경제 소식과 버블, 붕괴, 폭락, 상승, 호재 등 다양한 소식의 헤드라인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